이생규 장전은 45쪽의 이생규 장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 이렇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이자 그 다음에 이제 연작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개 에피소드가 섞여 있는 형태인데 김시습의 금오신화의 가장 대표작이에요. 금오신화 5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밑에 소설의 에피소드가 바로 여기 이생규장전. 그 다음에 여기 이생은 사람 이름이고요, 맞죠? 여기 이제 이생이 주인공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규는 규방, 규수, 그래서 여자라는 뜻이고요. 장이 뭐냐면 펜스, 담장. 주인공 이생이 사랑하는 여자 그 최씨의 방안을 엿본다, 담벼락 바깥에서 엿본다, 뭐 이런 뜻이에요. 진짜 나쁜, 나 스토커다. 일종의 스토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조선판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혼과 사랑을 나누는 약간 비현실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없으니까 위에 맞지? 여기 보시면 이생, 그 다음에 그녀, 이렇게 최여인. 자, 이생과 최랑이라고 원래 불러요. 랑 하면 아가씨예요. 자, 뭐 최씨 부인, 뭐 최씨 이렇게 부르는데 이 둘이 사랑을 했어요. 마치 사랑을 했는데 우연히 만나서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집안의 반대에 부딪혔어요. 집안 반대, 특히 남자 집안, 이생 집안에서 반대했어요. 최씨 집안은 낮은 이렇게 뭐랄까 신분이었거든요. 중인 계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식음을 전폐해요. 집안의 반대. 이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식음을 전폐한다. 전폐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걸 일절 안 해요. 끊어버려서요. 차라리 죽겠다 하니까 둘이 결혼시켜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홍건적의 난이 발생했어요. 홍건적은 중국에서 발생한 건데 우리나라 고려 수도 여기 개경이거든요. 여기까지 침입을 해서 결국에는 죽어요. 누가 죽냐면 최씨가 죽어요. 이생 집안과 이생만 살고 모든 최씨 집안의 모든 사람, 최씨 비롯하고 이생의 가족들까지 이생 혼자만 살고 싸그리 다 죽어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한 이 최씨가 여기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홍건적이 나는 중국에서 일어났거든. 근데 그 도적대들이 개경까지 들어온 거야. 우리나라 한반도까지. 사륙과 약탈을 일삼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갖고 본인 아버지 어머니도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폐허가 된 자기 집을 찾아온 장면이야. 의선에서부터 세 줄씩 한번 가볼까요? 자, 소설도 한번 가보자. 자, 의선 한번 세 줄 읽어볼래요? 이경이 거의 되었을 무렵. 이경이 거의 되었을 무렵 다른 희미한 빛을 투하여 그 빛이 지붕과 들보를 비추었다. 그때였다. 멀리 남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차츰 들려왔다. 이경 하면 거의 대부분 밤 11시, 1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삼경도 있어요. 삼경이 됐을, 은하니 삼경일제. 그러면은 1시부터 3시 뭐 이런 식으로 깊은 밤이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뭐 틀려도 괜찮죠. 이런 걸 묻는 문제는 절대 없을 테니까. 다만 확실한 건 뭐다? 깊은 밤이죠. 아주 깊은 밤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은 말. 그렇지? 아주 깊은 밤에 달이 희미한 빛을 토하고 그 빛이 지붕과 들보를 비추는 그때 멀리 낭하에서 들보가 아까 나왔지 않았냐? 3학년 선배들이 들보 물어봐서 맞지? 아까 여기 있죠? 여기 들보예요. 석가래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지붕에 이렇게 갈비살 같은 거, 그치? 이런 게 들보, 석가래라고도 하죠, 그쵸? 그러면 자, 그때였다. 멀리 낭하에서 저 밑에서 계단 밑에서 단 밑에서 뭐 집이 기와집이니까 맞지? 이렇게 돌이 있고 그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밑에 저쪽 밑에서 뭐 이런 뜻이야. 그냥 저쪽 밑에서 우리 그래서 사극 보면은 거의 밑에서 올라오는 막 그런 경우 많죠, 그렇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발자국 소리가 차츰 들려왔는데 누가 들어오고 있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다 죽거나 실종돼서 없는데 자, 그 소리는 먼 데서부터 차차차차 갑자기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최여인. 너무 이렇게 마치 남남처럼 써놨는데 저기 뭐야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며칠 만에 홍건적의 난 때문에 헤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최여인이었다라는 말은 부인이에요. 그렇죠? 부인이었다.
결혼한 자기 아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아내였는데 지금 사랑한 지 그토록 어렵게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헤어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 그런데 밑에 더 끔찍한 좀 약간 소름 돋는 말. 진우야, 세 줄만 읽어볼까요? 이생은? 이생은 그녀와 이미 죽었다는 헐.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비리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대뜸 물었다. 어디로 피난하여 도착을 야, 죽었다는 야, 귀신이네, 그러면. 근데 이미 알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네, 그치? 자, 이거 비현실적인 걸 뭐라고 하죠? 자, 비현실적, 이거는 너무 쉽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치? 이제 우리는 고2, 고3 됐을 때 문학을 제대로 배웠으니까 무슨 적? 전기적이다.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쵸? 전기적 요소다. 전기적, 전기성. 다 전부 다 이거예요. 비현실성을 말하는 거야.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와? 말도 안 되잖아, 그치? 귀신이 나타나서 죽은 사람인 최 씨가 죽었어. 야, 저기 뭐야, 끌려가지 않으려고 자결을 했다고 나와요, 나중에. 예, 밑에 보면 어디로 피난하여 목숨을 보전하였소. 자, 이거 진짜 진심으로 물어본 거예요? 형식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진심이에요? 인사차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이야? 진심이야? 지금 이 말 물어보잖아, 지금 최 씨한테. 그치? 어디로 피난하여? 야, 근데 좀 말이 안 되지 않아? 바로 위에서 뭐라고 했냐? 이미 죽었다며. 죽었다는 걸 알고 있다잖아. 그치? 근데 이런 말을 왜 해요? 그쵸? 그럼 이건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적 인사말인 거예요. 그쵸? 형식적 인사. 이렇게. 나중에 이런 문제도 저기 내신에 있어요. 진짜. 그치? 이 사람의 의도가 뭐냐? 놀랐잖아. 그치? 그러니까 알면서도, 심지 죽었다라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세 줄만 진우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우진이가 읽어볼까요? 진우 읽었으니까. 우진아, 세 줄만. 여인은 이생의 손을. 여인은 이생의 손을 뭉쳐잡고 완같은 통곡하더니 이내 사정을 차례차례 이야기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버이의 가르침을 받들어 자수와 제공과 같은 일을 힘쓰고 시서와 인의 법을 배웠다. 이것만 괄호로 이렇게 묶어볼까요? 저는 본디 양가의 딸입니다. 양반가의 딸. 양반의 딸들이 해야 할 일. 양반의 딸로서 겪는 해야 할 일. 양반의 딸의 의무를 얘기를 했어요. 나열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의 가르침을 받들고, 여자가 하는 일이지 주로. 그치? 자수, 그러니까 술을 놓는 거. 그치? 재봉틀에 재봉하는 거 맞지? 옷감 짜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시, 서, 그러니까 서는 글씨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인의, 유교적 이념을 배웠대. 남자처럼 출세하려고, 과거 시험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덕목을 갖추기 위해서 한마디로 교양 있는 여자가 된 거지. 그치? 유교적 덕목을 잘 갖춘 양반의 딸로서의 의무를 다해왔는데,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윤진아 계속 읽어주세요. 세 줄.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을 알았으니 규문의 경력 바깥에서 배워야 할 일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규문의 법도, 온리 규문의 법도 있죠. 이게 뭐예요? 규문의 법도가 바로 왼쪽에서 바로 윗줄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로쳤던 이게 규문의 법도지. 그쵸? 자수하고 재봉하고 맞지? 시를 쓰고 서를 보고 인의의 방도를 배우는 이 일이 바로 규문의 법도다. 여자 양반 가문의 법도, 지켜야 할 도리,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난 한 번도 이 외의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난 맨날 이것만 했거든. 그런데 그 다음에 읽으실래요? 그런데 그대께서 붉은 찰국꽃이 핀 담장안을 한번 못 보시자 저는 스스로 푸른 바다에서 캐어올린 구슬을 들었지요. 요거는 그 첫 만남을 얘기하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자유연애라고 하거든. 그치? 원래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첫 만남에 사랑을 나눴고, 그 다음에 결국엔 이렇게 우리가 자유연애에 성공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잖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비유를 한 거지.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안을 엿보시고자. 엿봤다. 아까 담장을 엿보다. 규장전이잖아. 그치? 그리고 저는 스스로 푸른 바다에서 캐올린 구슬을 당신에게 드렸습니다. 제 일생을, 제 삶을 당신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만남에 사랑을 했고, 어려운 부모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겨내고 결혼까지 꼬린. 그런데 안타깝게도 덜 걷냐? 또 저기 뭐야, 한 줄만 더 읽어줄래요?
보통 일반 부부보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의 이 사랑과 애정은 훨씬 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애정은 제가 볼 땐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말이 여기 미치게 되니 너무도 슬프고 너무도 부끄럽군요. 자, 여기다 밑줄을 한번 거볼게요. 또 말을 여기까지 하는데 너무 슬프고 왜 슬프다는 거지? 왜 슬퍼요? 왜 부끄러운 건 모르겠는데요. 근데 부끄러운 건 부끄러울 수 있죠. 우리가 너무 사랑했으니. 근데 슬픈 거 왜 그런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죽었잖아요. 맞죠?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너무 슬프다 이거예요. 이 생에 이렇게 우리의 이 사랑을 더 이어갈 기회가 아직도 많은 날들이 남았는데 이렇게 쉽고 너무 짧게 이 사랑이 끝나버려서 난 너무 안타깝다. 그치? 너무 슬픕니다. 자, 그 다음에 규빈이가 또 읽어볼까요? 세 줄만. 저는 장차 그대와 함께 저는 장차 그대와 함께 가지고 돌아가 남편이랑 함께 누구를 하였는데 어찌 생각이 나겠습니까? 뜻밖에도 갑자기 걷기와 구렁에 누군가 부르게 되더라. 여기만 밑줄 그어보세요. 구렁 알죠? 그냥 길바닥 막 움푹 파여 있는 거 그냥 다 구렁이야. 길바닥에 내 목이 꺾이고 마치 몸이 꺾여서 목이 꺾이든 몸이 꺾이든 죽었다는 걸 상징해. 거기에 몸뚱이가 구르게 됐대. 함부로 마치 그러니까 방치된 거야. 그러니까 시체가 돼서. 그러니까 이거는 홍건적에게 죽임을 당한 걸 보여주는 부분이야. 아직 이제 자기 입으로 죽었다라는 말을 안 하고 있잖아, 그렇지? 홍건적에게 죽임을 당함, 맞지? 죽임을 당함. 일종의 뭐다?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얘기 안 했는데 죽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 뭐지? 우리 소설이 많은 거 처음 들어보나요? 복선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암시한 거예요. 나 이렇게 몸뚱이가 구르게 됐어요. 야, 뭐 격한 운동을 했어? 왜 땅바닥을 굴러? 아니 시체가 돼서 버려졌다 이 얘기야. 하지만 한 번 더 읽어주세요. 하지만 근데 이와 신앙과 같은 내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진흙창에서 육신이 지키는 스승을 가까이 빨간색으로 한번 또 거볼게요. 자, 이리와 시랑 같은 놈에게 이랬지만 이리 그다음에 시랑은 승냥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승냥이 뭐 늑대 뭐 너희들을 잘 알고 있는 마치 뭐 늑대 그다음에 뭐 승냥이 이리 코요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점이 하이에나가 또 할 수 있고 얘네들 공통점 나쁜 놈이잖아. 누굴 비유한 말일까? 당연히 홍건적들을 비유한 말이에요. 홍건적은 중국에서 일어난 도적대들이야. 나중에 이 홍건적대들이 원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이들의 대부분이 명나라 주원장에게 투항해요. 주원장의 부하 중에는 홍건적 출신들도 많이 있어. 명나라가 그래서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나쁜 놈들이야. 그냥 도적대들이야. 막 사람들 불지르고 죽이고 사륙하고 맞지? 그냥 밑에 납치하고 이렇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걔네들이 나를 잡아가려고 했는데 내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이제 끌려가지 않고 진흙창에서 육신이 찢김을 택했다. 이른바 뭘 지키려고 했다? 지조. 이게 이제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정절이라고 하죠, 그렇죠? 혹시라도 그 나쁜 놈들에게 끌려가서 겁탈당하느니 정절을 지켰다. 지조를 지켰다. 우리가 유교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 덕목 지조를 얘기한 거야. 의리를 지켰다. 지조, 그 다음에 의리. 남자에게도 의리가 있고 지조가 있고, 그치? 충신 불사이군 얘기했죠, 그쵸? 충신이 남자의 지조고 두 명의 군주를 섬기지 않는 거 그게 남자의 의리고 여자는 연려라 불렀고 연려는 불경이부라 두 명의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 두 명의 남자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차라리 죽겠다. 이런 게 두 명의 군주를 섬기지 않겠다. 나에게 왕은 오로지 한 분이시다. 차라리 그러면 난 죽겠다. 이게 지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조. 그 다음에 의리, 지조, 의리, 아세이 지조, 유세이 의리, 지조. 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또 기억에 남고 하는 거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자, 밑에 그건 정말로 천성이 그렇게 한 것이지 사람의 마음으로 차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렵고 힘들겠지. 얼마나 무서웠겠어. 두렵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두려움과 공포. 나 이제 죽기 싫어하는, 죽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겁 많이 났겠지.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는 차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유교적 이념에 내가 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밑에 니은부터요. 다시 이번엔 규빈이 읽었네.
규빈이가 읽은 거죠? 방금 전에. 지원아, 너가 읽을 차례야. 니은부터. 그러나 외진 골짜기에서. 외진 골짜기에서 한번 인간하고 끝내 따로 나가는 새 신세 같은 것이 죽음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두 줄만 더 읽어주세요. 집도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어머니도 돌아가고 아이고. 한패를 인지할 걷기에 석을 끄지만 저리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며도 회사는 몽둥이가 치욕을 당한 것만 나이라고 해. 여기만 이렇게 별표를 한번 쳐주시고, 자 무슨 제시? 자 이것만 별표를 한번 보시면 절이는 지조와 절개와 이 의리는 절이라는 말, 지조 플러스 의리 맞지? 여기에 플러스 뭐 절개까지 목숨 바쳐서 옳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거, 그렇지? 의리를 지키는 거. 그러면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한 말? 최 씨가 한 말이에요, 그렇죠? 이 최 씨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무슨 제시? 최 씨가 지조와 절개가 있고 의리가 있고 절의를 잘 지키고 숭상하는 그런 괜찮은 유교적 여자이구나. 자 이제 이 말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최 씨의 성격을 무슨 제시? 아까 우리 했던 거 이번에는 간접 제시가 되겠지, 그렇지? 지조와 절개를 지킬 줄 아는, 지키려고 하는,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 그것도 성격이에요, 그렇죠? 유교적 이념이라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니까. 자, 야, 그 밤에 이렇게 핸드폰 깜깜할 때 스마트폰 이거 보지 마라, 진짜 맞지? 쌤이 뉴스를 봤는데 나도 눈이 너무 요즘에 너무 아파갖고 우연히 뉴스를 딱 봤는데 녹내장에 걸리기 쉽대. 그러니까 엄청난 안압이 막 발생한대. 내가 갑자기 그런 것 같아, 맞지? 그 딱 뉴스를 우연히 딱 봤어. 깜깜한데 켜놓고 있다가 진짜 안 좋은 행동.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차라리 불을 켜거나 스탠드를 켜래,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막 깜깜한데 보는 게 안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 지금도 선생님 눈이 너무 아파. 막 누르고 있는 게 같이. 자, 그래서 밑에 누가 이 조각조각 찢어져 여기까지 읽었나? 한번 더 읽어요, 지원아. 더 읽어주세요. 누가 조각조각. 두 줄, 마지막도 좀 밑에 좀.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이거 좀 비참하죠. 아주 뭐 끔찍하죠, 그렇죠? 내용이 조각조각 식은 재 같은 제 마음을 뭐 어쩌고저쩌고 맞지? 내 간과 쓸개는 땅에 버려져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고 내 해골은 그냥 들판에 버려져서 막 이제 굴러다니고 있고 내 잘게 끊어진 썩은 창자를 그저 모아두었을 뿐. 뭐 이게 뭐냐면 버려진 시체를 떠올리게 하는 말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좀 비참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억울하고 한이 될 만하죠. 억울한 죽음 맞지? 억울하고 억울한 죽음. 그 다음에 이제 좀 끔찍하죠, 그렇죠? 전쟁의 뭐라 그러죠 우리가? 전쟁의 비극. 전쟁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나라가 약하니까, 그렇지? 이때 고려였지만 그런 나라가 약하니까 이런 침입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 됐건 간에 전쟁의 비극. 뭔가 이제 힘이 약했을 때 생기는 어떤 그런 비극, 맞지? 이런 것도 참상 뭐 이런 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전쟁은 최소한 같이 싸우기라도 하는데 그래서 같이 싸우는 게 없는 거야, 그렇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으니까. 자, 그리고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봅니다만 오늘은 이렇게 서글프고 너무 억울합니다, 맞지? 억울한 이유가 뭐 그런 얘기겠죠. 얼마 꼽히지도 못한 맞지? 인생인데 죽임을 당했으니. 자, 재우가 세 줄만 더 읽어볼까요? 이제 주연이 피리를 불어다 쌓은 기운을 일으켰듯이 봄 절기가 장막한 골짜기에 돌아왔으니 천년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저도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동래산에서 일기만에 만나자는 약속이 이미 단단히 맺어져 있고 시골에서 삼생의 향기도 물씬히 일어나네요. 여기 좀 말이 어려운 부분들이 또 생겨나긴 했는데 자, 이게 이제 가로로 묶어볼게요. 취연부터 시작해갖고 왼쪽에 뭐 이제 나옵니다. 사람 이름도 나오고 그렇죠. 복례산 요것도 있고요. 복례산, 그다음 취구례, 삼생의 향기 이렇게 한 4개 정도 맞지? 이게 다 뭐냐면 고사를 인용한 것도 되고요. 고사 옛날 얘기,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고사를 인용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취연이 피리를 불면 왼쪽에 취연 누구 나오냐면 사상가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선이 됐다라는 사람들의 나열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년을 죽지도 않고 오래 사는 그런 이제 해탈처럼 불교에서 신선이 되었다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 이름이거든요. 이 사람이 피리를 불어서 따스한 일으켰듯이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는 걸 굳이 추연을 예를 들어서 고사를 인용해서 쓴 거야. 얘가 피리를 불면 아주 막 차갑고 막 얼었던 것들이 다 풀리고 따뜻해지면서 온화한 바람이 불면서 꽃들이 막 활짝 폈대. 그런 약간 비현실적인 내용을 쓴 거는 다시 봄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쓴 것 같아. 그러니까 고사가 완전 막 이 상황과 직결되게끔 막 중요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추연이가 피리를 불어서 따스한 봄이 찾아왔듯, 또 밑에 오른쪽에 보면 천녀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 그러니까 이 천녀의 혼, 여기도 왼쪽에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옛날에 귀신 이야기 중에 하나요. 옛날에 아주 유명한 영화 중에 천녀유혼이라는 말 들어봤네요. 왕주. 아주 옛날 영화인데 제목이 익숙하지 않아요? 천녀유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민간에 많이 전했어요. 조선시대에도. 막 저승을 가지 못하고 억울하게 떠돌던 이 귀신이 천녀 귀신이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누구의 진정한 사랑을 받아서 그 억울함을 풀고 저승에 갔다,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야. 그러면 이 밑에 이 천녀가 밑에 보면 이승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있구나. 뭐 일화가 있네요.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다음에 아까 신선이 됐다는 사람도 불가능한 일이고, 또 이게 복례산도 신선들이 사는 산이야. 신선들이 산다는 산이야. 가상의 산이야. 그래서 옛날에 사육신의 성산문도 시조 중에 그 유명한 복례산 제일봉 그 시조를 남긴 거야. 복례산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 되어 있어. 그러니까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우리 정몽주의 단신과는 똑같은 구절이지. 복례산은 신선들이 사는 산인데 그 산 중에서도 가장 랜드마크야. 가장 꼭대기가 제일봉이야. 거기에 소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크게 서 있는데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건 가짜 비현실적인 얘기. 복례산의 일기 만에 만나자는 약속. 요거는 이제 위에 이제 뭐 다양한 사람들 예도 들었지만 옛날 신선들이 뭐 이랬다는 얘기. 옛날 신선들이 이랬다는 얘기. 어떤 사람이 신선이 되기 위해서 이랬다는 얘기. 다 고사를 인용했다. 그러면 뭐냐? 불가능한 거. 그치? 한마디로 비현실적인 거. 아까 전기적인 거 있죠. 그치? 비현실적인 게 이루어졌잖아. 그치? 비현실적인 거 현실에서 가능하게 한 그런 이야기들, 비현실적인 걸 가능하게 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 고사 인용에는 비현실적인 것이 가능했다라는 이런 얘기들 막 쭉 한 다음에 이런 게 있어서 이전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노라고 약속드리지요. 이렇게 그 기약을 잊지 않아 주신다. 다시 여기까지만 내가 반 괄호를 여기까지 달았죠. 향기도 물씬 일어나네요. 여기까지. 내가 지금 귀신이 돼서 찾아온 이유를 먼저 말하면서 고사 인용해서 이렇게 비현실적인 일이 있었듯이 나도 지금 비현실적이지만 이렇게 약속을 잊지 않고 찾아왔고 귀신이 됐지만 바로 이런 때, 바로 이렇게 내가 귀신이 돼서 찾아온 때 그간 오래 떨어져 있어야 했던 정을 되살려서 저 이전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노라고 약속드려. 여기만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볼까? 여기 지금 여기 내가 귀신이 돼서 찾아온 이유를 얘기하는 거야.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왔다. 귀신이 됐지만 내가 죽었지만 당신과 영원히 사랑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기 위해서 이 모습을 하고 내가 왔다. 비현실적인 일들이 현실에 일어났듯이 지금 내가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찾아온 이유도 그러하다. 당신을 사랑을 마저 드리기 위해서 약속할게요. 저버리지 않고 당신을 사랑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약속을 혹시라도 잊지 않아 주신다면 저는 끝까지 잘 지내고 자요. 무섭지 않냐? 귀신이 돼서 왔는데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면 제가 진짜 끝까지 함께 있고 싶습니다. 도련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허락하죠. 그럼 내가 바라는 바요. 허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 재우가 다 읽었냐? 재우 읽었냐? 재우 마지막으로 읽고 네, 쌤이 마무리해서
저 이제 쉬게 해드릴게요. 여기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기까지 세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두 사람은 두 사람은 다정하게 마주하며 속마음을 풀어놓았다. 그러다가 재산을 부족하게 배당하지 않았는가 하는 일에 말이 있었다. 여인은 말하였다. 하나도 잃지 않았어요. 아무 산에 아무 골짜기에 두었지요. 야 대박. 야 이거 봐봐. 여기도 밑줄을 이렇게 거울만 놓으시고 그냥 죽어서 안타깝지만 집안의 재산을 하나도 잃지 않았대. 그치? 그러니까 이 저기 뭐냐 최 씨는 귀신이 됐지만 최 씨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최 씨의 최 씨 뭐 업적이라는 말이 좀 귀신한테 업적이라는 말 생각 그렇지만 최 씨가 얼마나 바람직한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최 씨의 일종의 능력이지, 그렇지? 뭐라 그럴까 바람직한 능력. 일단 첫 번째 집안의 재물을 지켰어. 이게 뭐냐면 옛날 여자들에게 원하는 덕목인 거야. 여자가 시집을 가면 그러니까 남녀차별적이지 굉장히. 그치? 우린 다 남자들이니까 그나마 거기서 좀 자유롭지만 여자가 시집을 가면 이 집안의 재물을 많게 하거나 적게 하거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명한 아내였다면 현모 양처 뭐 이런 말 들어봤지? 현명 뭐 지혜로운 뭐 엄마이면서 뭐 양처럼 순한 아내 뭐 이런 그런 뜻이 있는데 이 바람직한 여성으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뭘 지켰어? 재산을 까먹지 않았어. 그치? 죽었는데도 재산을 지켰다라는 거야. 그치? 자 이제 밑에 또 나오지만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의 시체도 몰래 어디다 묻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버려질 뻔했는데 평생 이제 나쁘게 이렇게 불효자로 살 뻔했는데 자 부모님의 그 무덤까지도 그 해골까지도 그치? 거기만 읽어줄래? 두 줄만 더 읽어볼래? 밑에까지. 양쪽 집안 부모님의 해골은 어디 있는지 알고 여인은 말하였다. 아무 곳에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습을 했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아마 거기다 몰아놨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밑에 아무 곳에 그 어떤 이게 대명사야, 그렇지? 그 어떤 곳에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입니다까지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재산을 지킨 거 플러스 모두 지켰다? 여기 이제 부모님의 효를 지킴 이렇게 한 번만 적어볼까요?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수습을 제대로는 못해. 본인도 죽었는데 어떻게 해, 그치? 귀신이 막 이제 뭔가 물건을 움직이고 막 그럴 수는 없었나 봐. 그래서 어디에 놔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바람직한 최 씨는 죽어서도 여인의 바람직한 여인상을 보여줬어. 시부모에게 잘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식들 잘 길러내는 거 이런 게 여자들로서의 덕목인데 효를 지켰고 부모님을 그 시체를 그래도 이제 수습은 아니지만 버려지지 않게 다른 데로 사라지거나 실종되지 않게 지켰고 그 다음에 집안의 재산마저도 지켜낸 거야 현명하게. 그치? 그래서 아주 맞지? 바람직한 모습을 띠다가 두 사람은 쌓인 정을 이야기한 뒤 잠자리를 같이 하여 그 즐거움을 극도로 누리기를 옛날처럼 했다. 결국에는 귀신하고 지금 또 사는 거야. 3년을 더 살아요. 그래서 밑에 이튿날 여인은 이생과 함께 재물을 묻어둔 곳에 갔고 과연 이생은 거기서 금은 여러 덩어리와 얼마간의 재물을 얻고 양쪽 집의 부모님의 해골을 수습하고 금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간산 기슭에 합장하고 제사도 지내드리고 얘를 극진히 갖추었다. 약간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죽었기 때문에 비극적이지만 그 와중에 할 도리를 다했다. 그 뒤 이생도 역시 벼슬을 구하지 않고 이 귀신이 된 아내와 3년을 더 살다가 그러자 피난을 나가 살던 노복들도 제발로 찾아왔다. 노복이 누구죠? 노복 피난을 갔던 노복들 하인들 집안의 하인들도 다시 찾아오고 좋은 일만 생기는 거야. 이제 여기 노복들 맞지? 집안 하인들 맞지? 하인들도 다시 찾아왔고요. 이생은 그 이후로 인간사에 게을러졌다. 안타깝게도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맺는 거에서는 이제 지금 약간 벽을 쌓았나 봐.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서 귀신이 된 아내하고 그냥 사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었대. 그래서 비록 친척과 빈객의 기륭사에 할애하고 조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진짜 모든 인간다운 걸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경조사 참석하는 거 있잖아, 그치? 경조사에 참석하고 인간과 관계를 맺는 이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그런데 하나도 노력을 들이지 않고 있더라. 그냥
독고다이로 혼자 살고 있더라. 그래서 밑에 뭐라 하냐면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나가지도 않았고 항상 최여인과 돌아가면서 더불어서 둘이서만 이렇게 지내고 살았대요. 귀신하고. 그다음 밑에 금슬이 좋아서 화락하게 지내다가 서너 해가 흘러갔고 원래는 3년이라고 딱 얘기하던데 그치? 저는요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습니다. 그 3번이 뭐냐면 처음에 만났을 때 이생을 처음에 만났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집안의 반대에 부딪혀서 죽을 뻔했는데 결혼했을 때 그치?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 이제 죽임을 당했잖아. 그 오랑캐라가 아니라 홍건적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다시 이생을 만난 거. 총 3번 재회를 만났다. 3번의 즐거움을 만났다. 세상 일은 어긋나기만 하네요. 그러면 밑에 보면 어찌 이로 하니까 가야 된대. 그치? 여기 보면은 전기적 요소 요것만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전기적 요소 쌤이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전기적인 또 특성이 나옵니다. 비현실성이죠. 그렇죠? 일부러 옥황상제께서 내가 잠깐 나 머무르다 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해준 거래. 편의를 봐준 거래. 그러면서 이 슬픈 노래의 가사, 요 노래가 나옵니다. 그쵸? 요걸 이게 불렀다는 거죠. 그쵸? 노래가 삽입됐다. 노래는 운문이죠. 그쵸? 산문 안에 운문을 집어넣어서 이 노래가 더 애절하고 슬프게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최씨의 마음을 더 잘 전달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하는. 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당신과 영영 이별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 같아요. 이거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전쟁의 창과 방패가 시야에 가득 어지러운 이곳에서 옷구슬이 부서지고 꽃잎은 날며 원앙도 짝을 잃었네. 본인들 부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생과 자신. 낭자하게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묻어주랴. 피해 젖어 떠도는 영혼은 하소연할 사람도 없어라. 고당에 무산선녀 한 번 내려온 뒤로 깨졌던 구리거울이 다시 갈라지니 마음만 쓰려라. 구리거울이 다시 갈라지고 깨진 건 부부가 헤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작별하면 둘 다 아득해서 천상과 인간 사이에 소식이 막히리라. 나는 천상으로 올라갈 거고요. 우리 남편 이생은 이 인간 세상에 남아있어야 되니까 이제 영영 이별하는 것 같습니다. 영영 소식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인이 한 가락씩 노래를 부를 때마다 곡조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눈물을 흘리느라고. 별로 뭐 밑에 보면 막 큰 건 아니라서. 자, 그러면 일단 1번, 2번 지금 right now 한번 가볼까요? 장난 아니네. 소설이 좀 아쉽다. 1, 2번만 한번 지금 가볼까요?